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6시면 함께하는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봅니다. 자, 미국의 11월 CPI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 보시면 상승으로 좀 거래를 마칩니다. 특히나 강하게 오늘 어제와는 분위기가 다른 움직임이었는데요. 내 종목도 계속해서 연동되고 있는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너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문의사항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상담 119 하면 실전 투자 공략주 전문가님들이 매일매일 제시해 드리는데요. 자, 오늘의 출연 예정인 강민 전문가님의 실전 투자 공략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이어서요.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11월 16일에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MK전자요 라고 하셨던 종목. 지금 고가 기준 수익률 보시면 놀랍습니다. 11.89%, 13,000원 지금 목표가가 달성됐는데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 잠시 뒤 리뷰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11월 23일에도 사만네트웍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잘 가네요. 1차적인 목표가 돌파, 2차 목표가도 달성됐습니다. 지금도 20% 넘는 고가 기준의 수익률을 나타냈는데요. 계속해서 가져가도 될지 3차적인 목표가까지도 짚어보시죠. 밑으로 보시면 효성도 있고요. 그리고 펜 엔터테인먼트도 있습니다. 특히나 12월 7일에 23% 고가 기준으로 지금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목표가 달성됐고요. 4,400원에 매수했던 종목. 엔터주들 계속 지금 들고 가도 될런지 여러 가지 궁금증들 많으실 텐데요. 이 네 가지 모든 종목 잠시 뒤 리뷰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도 여러분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늦게 와셔서 종목 상담 못 받았어야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지금부터 종목 상담 빠르게 올려주시면 채택 확률은 높아집니다. 참여 방법은 유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댓글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너튜브 말고 또 문자샵 3772번으로도 가능합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면 선물까지 함께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QR코드 통해서 강민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실시간 시장 또 기사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시죠? 강민 전문가님의 그럼 이벤트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벤트는 2023년 정부 정책의 수혜주를 공략하자라는 주제 되겠습니다. 사실은 1월이 되고 2월이 되면 정부에서도 이제 정책들을 슬슬 내놓기 마련입니다. 선거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씩 나오기 전에 이 정부의 정책 수혜주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요. 샵 3772번으로 든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50분 추첨 통해 저희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양한 이벤트를 안고 오늘의 전문가님 지금 바로 만나보러 가시죠.
자, 매일 오후 6시면 답답한 가슴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전문가님 바로 말씀드릴게요. 시원한 또 투자의 전략가죠. 강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오늘 뭔가 좀 진지한 느낌이신데 네. 어떤 뭐 연유가 있나요? 그냥 시장이 좋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고, 네,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제 좀 좋은 일들만 많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네, 기분 출연했습니다. 좋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기분 좋다고 하시니까 오늘 네. 시장에 한마디 딱 기분 좋게 해주신다면? 일단은 내용을 일단은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제 네. 곧 있으면 이제 FOMC 정례 회의에 대한 그쵸. 부분들이 좀 나올 건데, 이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뭐 0.5bp, 그 다음에 그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는 이 좋은 내용들을 얘기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일단. 네, 근데 시장에 어느 정도 이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네. 어제 저가죠. 어제 저가인 2,394포인트. 제가 차트를 일단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한 주평도 같이 얘기해 주세요. 네네네. 일단 코스피 2,364포인트. 그다음에 코스피. 코스닥은 711포인트를 지키면 긍정 마인드를 유지해도 된다. 자신 있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숫자에 대해서 지금 차트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계속 네. 이어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네네네. 그렇죠? 일단은 지금 환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1,300원을 드디어 이제 깨트렸어요. 네. 그런 부분 여기 환율 보시면 이 그래프가 환율 그래프인데 환율이 계속해서 꺾이고 있다. 그다음에 달러화 지수도 강세로 갔던 부분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신흥국인 우리나라의 자금들이 유입이 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300 네, 어제 저가죠. 2,364포인트. 네, 코스피는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코스닥이 더 강세를 보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제 저가죠. 711포인트를 깨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한동안은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매매를 좀 해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나스닥 차트도 좀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나스닥이 이제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 후에 지금 음봉으로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기분이 나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흐름이 깨지지 않았다. 네. 어제 저가가 이탈하자면 1971포인트. 네, 이 정도 깨지 않으면은 이 위에서 박스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숫자 2,364와 711 여러분들 여기를 또 지키는지 체크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종목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네 지금 차트의 매수가, 종가는 지금 잘 지켜지는 건가요? 궁금하시다면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꼭 남겨주시고요. 너튜브 이데일리 TV 통해서도 실시간 상담 받으니까요. 지금 바로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좀 힘든 분들을 위해서 또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2023년 정부 정책 수혜주 공략이라는 또 주제가 될 텐데 내년에 또 정부 정책을 받을 만한 수혜주를 미리 좀 선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바로 든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까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 상담 밀리고 여러분들 실전 투자 공략 앞서서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떤 종목들이 또 어떻게 잘 갔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 전문가의 실전 투자 공략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11월 16일 MK전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가는 11,900원, 지금 고가 기준 수익률은 11.89%를 기록했습니다. 목표가 달성됐는데 제 또 목표가를 또 올릴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11월 23일에 사마네트웍스에서 살펴보시죠. 2,900원의 매수가로 갔던 이 종목이 계속 오름세를 놓이더니 고가 기준 22%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데 잠시 뒤에 리뷰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11월 30일과 12월 7일 두 종목 효성과 펜 엔터테인먼트 한 번에 살펴보시죠. 각각 매수가는 76,500원, 4,400원 되겠는데요. 모두 다 지금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펜 엔터테인먼트가 20% 넘는 고가에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지켜봐도 되는 건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MK전자도 그렇고 펜엔터테인먼트 특히나 뭐 정말 예술적이다, 정말 고공행진이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하나씩 볼게요. MK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3,000원인데 달성이 됐어요, 전문가님. 이 보니까 4가지 종목 지금 보는데 하나 빼고 다 목표가 달성입니다. 네. 이게 진짜 이렇게 다 같이 가서 달성되기가 어렵습니다만 잘 갈 수 있는 건 지금 분위기인가요? 시장의 분위기? 일단은 MK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좋습니다. 이 회사에 관련해서 이제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여전히 저평가 측면이다. 왜냐하면 지금 영업이익이 거의 1,000억에 육박하는 종목인데 아직 지금 시가총액이 2,700억이다. 네, 어제 좀 강한 상승이 동반했었죠. 어제 몇 프로 정도 상승했냐면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갔습니다. 28% 가까이 상승을 하고 지금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네, 일단 어제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동반되었다. 그리고 원래 이 장대 양봉이 나온 후에 다음 날에는 이런 이제 조정봉의 캔들, 네, 큰 폭이 아니지만 이런 짧은 이런 단봉의 캔들이 보통 나오는 확률이 높은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내일 흐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만약에 최근 어제 이제 고가였던 13,350원 이 가격을 만약에 초과한다. 그러면 이 종목은 한 번 더 좀 날개를 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단기간 이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일단 2차적인 목표가는 제가 15,000원으로 좀 잡아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까지 좀 봐도 괜찮다라고 MK전자에 대한 또 피드백 주셨고요. 2차 목표가 15,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어요. 이어서 사마네트웍스입니다. 살펴보시면 공략주로 2차 목표가 3,900원까지도 제시가 됐던 종목이기도 한데 3,300원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뭐 3차적, 4차적 더 올라갈 수 있을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엔터랑 미디어 쪽을 제가 이제 말씀 좀 해주시죠. 말씀을 자주 많이 드리고 오늘 방송에서도 이제 앞전 방송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일단은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 이제 미디어 컨텐츠주입니다. 네. 드라마를 제작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 드라마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네. 엔터 쪽들은 지금 이제 약간 또 수급이 좀 올릴 수 있는 거고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에 좀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최근에 이제 뭐 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이제 뭐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이 좀 나왔다가 쉬어가는 구간이 있었지만 사마네트웍스는 지금 뭐 차트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은 네, 계속해서 4일 동안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다. 일단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거래가 지금 죽지 않고 있고 네, 여기 이제 가격대죠. 3,500원대. 네, 여기서 여기까지 3,100원에서 3,500원대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 종목이 한 번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2차적으로 제가 목표가를 잡는다면은 일단은 3,900원, 네, 3,900원까지 일단 왜냐하면 3,900원대 과거에 여기 거래량 터졌던 부분인데 이 매물을 한 번 더 소화를 하고 가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한 번쯤은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겠다. 네, 지금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 수익을 좀 실현하면서 남은 물량들은 좀 가지고 가면서 3,900원을 도전해보면 좀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900원을 좀 도전해보자. 남은 또 잔량으로 트레이딩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져서 펜엔터테인먼트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너무 잘 가고 있는데 이 엔터주들을요. 내년에도 계속 바라보자. 이런 시각으로 좀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이 펜엔터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제작 쪽에 사실 좀 더 비중이 크는데 엔터라고 여기 달려 있지만 사실은 드라마 제작 물론 엔터도 같이 뭐 연예인 이제 소속을 하고 있지만 네. 일단 그런 것보다는 내년의 실적이 상당히 이제 대폭 좋아질 것이다. 오.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른 엔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이유가 있어요? 네, 일단은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종목이 또 가볍기도 해요. 사실 예전부터 한 번 올라가게 되면은 네, 여기 차트를 한번 좀 다시 켜주시면요. 네, 과거에 보시면 이렇게 추세를 한번 돌파하고 거래량이 이제 터졌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불같이 날아온다. 네,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거의 이제 10,000원 가까이 상승했는데 이 종목이 지금 그 재무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2021년 9,900원 이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은 충분히 이 가격을 초과할 만하다. 네,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이 가격을 돌파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나쁘지 않다. 네,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이 가격까지는 상당히 좀 멀게 좀 느껴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일단 2차 목표가는
5,800원 선으로 제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00원 선까지도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뭐 엔터테인먼트 안에서 팬엔터테인먼트 또 관련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효성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지금 미도달되어 있기는 한데 효성이라는 종목은 사실은 뭐 계속 또 들고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가져가시더라고요. 마니아층이 있습니다. 수익권은 지금 속폭입니다만 어디까지 좀 보시죠? 일단 제가 이게 0.9%밖에 상승 안 했는데 왜 가지고 나왔냐면은 리뷰를 제대로 오늘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좋죠. 왜냐하면은 차트를 봤을 때 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성장 측면도 물론 있지만 뭐 그 1월 달, 2월 달 내년 전망이고 네. 올해 일단 12월 달만큼은 좀 가지고 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배당이 있거든요. 네. 배당이 일단 한 주당 일단 적어도 5,000원 정도는 예상되고 5,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을 배당률 수익률을 계산하게 되면 거의 6.5%, 6.6% 정도 되기 때문에 마침 또 어제 효성이 주가를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어제 거의 3.8% 올라왔어요. 네, 이게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배당 수익률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지난주에는 오늘 제가 출연하기 전까지는 지수가 약간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크게 상승하지도 않고 크게 뭐 하락하지도 않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이런 FOMC라든지 CPI에 대한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을 했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볼 만했는데 실제로 매수를 해볼 만했죠. 네. 그리고 어제 상승하고 어제 이 강하게 상승한 후에 이 조정봉이 나왔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일 조정이 나오고 이 74,500원을 깨지 않으면은 이 가격대에는 크게 잘 안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당 연말에 지금 내 개인 보유 종목들이 많이 물려 있어요. 좀 힘든데 확실한 수익 한 방이 어딨나요? 그렇게 봤을 때 배당 효성주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용도 나쁘지 않지만 배당 측면에서 지금 접근해봐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감히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이게 배당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만약에 8만 원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뭐 일단은 단순 차익 실현을 노리실 분들은 단순하게 차익 실현을 가셔도 무방합니다. 일단 근데 배당을 웬만하면은 배당주는 배당으로 좀 접근하면 좋기 때문에 배당으로 웬만하면 가져가시면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당을 좀 배당으로 대응해보자라고 효성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신 만큼 더 쏠쏠하고 또 차가운 바람 부는 이 계절에 효성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또 공약주에 대한 리뷰 들어봤고요. 여러분들의 또 고민 상담도 저희가 봐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남겨주시고요. 문자 샵 3772번 혹은 너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또 공약주들도 잠시 뒤에 여러분들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종목 상담으로 그럼 저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르락 내리락하는 주식시장 속에서 나의 종목을 좀 찾기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종목에 대해서 전략 잡아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내년에 2023년에 정책 수혜주 관련해서 어떤 게 또 정책 수혜 받을 수 있을까? 정부 정책 수혜주 관련해 궁금하시다면 샵 3772번으로 든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사연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문자부터 보도록 할게요. 3737님의 두 분 수고 많으십니다. 나스미디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31,800원의 매수가 그리고 10% 비중인데요. 추가 매수 고려 중인데 괜찮을까요? 가격 전략 좀 부탁드리고요. 목표가도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나스미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어제 음봉 캔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던 이 종목 그래도 계속해서 좀 올라가려는 움직임과 좀 하락과 이 매수와 매도자 간의 지금 방향성이 탐색 구간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나스미디어는 과연 언제쯤 이제 시원하게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나스미디어나 뭐 에코마케팅이나 이제 광고 쪽 관련된 맞아요. 건데 광고 쪽 관련된 것들은 일단 전망은 밝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고 나스미디어만 일단 봤을 때는 최근에 조정이 좀 나왔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메이저 수급에 대한 영향이 좀 큰데 지금 이제 그 최근에 오늘만 보더라도 외국인 기관들에 대한 매수가
일단은 많이 줄어들었다. 네, 외국인들에 대한 뭐 매수라든지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종목은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매수 입김이 좀 들어와야지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가격대가 31,800원. 네, 마이너스 6% 정도 되네요. 지금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는데 추가 매수는 떨어졌을 때 하면은 물론 좋겠죠.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고 바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졌을 때 약간 기회비용이나 시간적인 부분은 조금 가격은 높더라도 그게 좋은데 그 가격대가 38,000원. 네, 38,000원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 그리고 거래량이 만약에 좀 동반이 된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보셔도 되지만 지금 이제 저가 매수를 한다는 부분은 차라리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으로 매수 매도 매매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네, 이 종목이 안 좋다는 말은 아니고 29,200원을 흐름이 안 깨지면은 보유를 하시고 네, 38,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고 거래량까지 동반된다. 네, 적극적으로 이제 10% 정도 지금 가진 비중이 10%인데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고 한 4% 정도 됐을 때 네,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면서 정고점인 35,000원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5,000원까지 좀 보시면 좋겠다. 라스미디어에 대해서 물론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분위기를 잘 좀 차고 가야 되니까 시장적인 분위기도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자는 1515번님의 롯데관광개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500원이 매수가네요. 비중 12%. 평단을 낮춰야 할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조금씩 저점을 올려가는 움직임이고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뭐 이런 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날갯짓 하는 거 아니냐? 전문가님? 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뭐 사실 뭐 비행기 많이 싸고 개발 관광 이런 거 많아지면 사실 네. 주가 잘 올라갈 텐데 네. 12월입니다. 뭐 1월도 있고요. 이제 네. 뭐 많이 사람들이 돈을 풀기 되는 이런 시즌 어떻게 보시나요? 주가 차트? 제가 요거는 아무래도 지난번에도 상담을 한 번 더 드렸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게 파라다이스가 오히려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영종도에 가깝기도 하고 실제로 그냥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롯데관광개발은 아직까지도 약간 좀 미진한 이런 실적 흐름이 그래요? 보이고 네. 그런 것보다 롯데관광개발 차트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일단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할 만한 구간은 아직까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세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은 아직 추세선을 돌파를 안 했다. 그 말은 아직까지 이게 기술적인 반등이지 추세 상승을 하려면은 14,000원, 적어도 16,000원 이 가격을 넘어섰을 때 비로소 확률적으로 이 종목이 꾸준히 상승할 확률이 높아요. 상승 추세로 갈 수가 높아요. 근데 지금 14,500원이고 비중이 12%다. 그러면은 이제 전일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은 만약에 오늘 여기 이제 오늘 기준이죠. 오늘 최저가가 12,500원인데 12,500원 깨지 않는다. 그럼 보유하시고 또 올라간다. 네. 그리고 또 주가가 상승했을 때 그 저가가 깨지 않으면서 보유를 계속 하시면은 일단 14,500원까지는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열려 있지만 가장 일단 단기적으로 여기 추세선 13,700원, 14,000원 이 구간에 한번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손해라도 조금 올랐을 때 비중을 다운시키고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차라리 파라다이스가 이왕이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약간 이거 좀 바꾸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차라리 좀 바꾸는 게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는데 그래도 좀 보유하고 계신 기관들도 있고 하니까 또 투자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인 거 아시죠?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또 기분 좋으시라고 두 분께 또 선물 드려야겠습니다. 3737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 드릴 거고요. 1515번님께는 커피 교환권 드릴게요. 두 분 지금 바로 문자샵 3772번으로 당첨자입니다. 라고 문자 당첨자 꼭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또 한 달 안에 상품 쿠폰을 발송해 드릴 수가 있어요.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벤트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 하단에 보이시죠?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다양한 시황 얘기 그리고 주식에 대한 종목 뉴스들도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2023년이 되면 정부 정책 수혜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런 좀 정부 정책 수혜주를 공략하는 나만의 꿀팁이라든지 나만의 노하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건가요? 네, 일단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삼천리 자전거, 네. 자전거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자전거 도로를 깐다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엄청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이 다 돼가는 이제 그런 시점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정책에 대한 가닥이 나오고 있고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정책에 대해 우주 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우주 산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관련된 것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나올 수 있던 공약들, 공약들. 뭐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엔터주가 괜찮다, 그러니까 건설기계 쪽이 괜찮다 그런 제가 이제 그 카페에 나름대로 네. 정리한 섹터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 5개 섹터가 모두 수익이 났습니다. 오. 섹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시장을 잘 판단해야 된다. 시장 판단하자.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섹터 흐름을 좀 잘 판단해야 된다. 섹터 흐름을 보자. 시장이 오늘 반등했잖아요. 네. 시장이 반등하면은 항상 2차 전지와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이 셋 중에 뭐 2개는 가거나 1개는 무조건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섹터도 좋지만 정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 대통령 임기에서 1년이 거의 가까워졌을 때는 뭔가 이제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 섹터와 종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종목들이 삼천리 자전거가 될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여러분이 잠재적으로 만약에 잘 공략을 해보신다면은 내년 2023년에 좀 따뜻한 계좌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섹터별로 좀 정리도 되어 있고 어떤 종목이 어떻게 가는지 큰 틀에서 나무까지 또 잘 파악해 주시니까요. 내년에 정부 정책 수혜주 좀 궁금하다, 공략하는 노하우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바로 든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사연 보니까 올리브 153님 언제나 또 저를 응원해 주시고 계시네요. 의영님과 포이웃님도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춘길님의 사연 볼게요. 정춘길님이 한국 BNC요 라고 하면서 유튜브에 사연 올려주셨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8,750원이 지금 매수가다라고 하시네요. 지금 비중은 25%인데 저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한국 BNC 보도록 할게요. 뭐 잠정 제조 중지, 회수 폐기 명령 집행정지 인용이 결정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오늘 시장에서 오후 2시쯤에 떴던 기사예요. 전문가님.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시장에 좀 막제, 이 종목엔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물론 오늘도 하락으로 끝나긴 했지만 어떻게 보시죠? 일단 이런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종목에는 호재와 악재가 같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마케팅하느냐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에 한국 BNC가 이렇게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더라도 네, 좋은 내용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좋은 게 더 부각이 되고 네.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이쪽으로 이동이 된다. 그럼 주가가 상승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게 악재에 대한 부분이 사람들이 용납을 못한다. 네, 매도세가 더 많이 나온다. 이게 이제 당연한 논리인데 이 내용에 아무래도 집착하기보다 오히려 차트적인 부분을 집착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네. 이 종목 자체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한국 BNC뿐만 아니라 바이오주들이 최근 이제 뭐 감기약에 대한 이제 뭐 이런 품귀 현상,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매기체로 이용을 해서 바이오제약 그 섹터들이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가격대에서 그냥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 멈춰 있는데 어떡해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거래가 바닥에서 거래가 동반되면서 뭔가 이제 흐름이 좀 잡힌다. 그러면은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좀 냉정하게 기술적으로 반등하지만 거래가 아직까지 미진한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 종목을 한 달 정도로 접근해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거래량 터졌던 부분 여기죠. 네, 11월 15일인데 이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어도 이 가격대가 6,000원대, 5,700원, 6,000원대는 올라오면서 상승하는 흐름. 그다음에 거래량까지 동반되는 이런 흐름들이 있으면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네, 스탠바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네, 적극적으로 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그런 관점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특히나 이 거래량 중요한 부분이 여기 7,000원대죠. 잠시만요. 네, 네. 6,970원이죠. 고가가 6,97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제 8,750원까지 노려보시면 되지만 여기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넘어서야 되는데 만약에 또 밀린다 그러면 매물이 쌓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비중을 축소하거나 손실을 좀 최소화한다. 이런 기분으로 좀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나.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립니다. 현실적인 좀 얘기로 아예 네. 얘기를 좀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정춘길님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자, 이렇게 또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밤에는 또 여러분들을 공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어 있죠. 자, 오늘 밤 11시 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출연자 살펴보시죠. 박명균 전문가의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가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차트 분석 노하우 아낌없이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실전에 강한 차트 분석 한번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강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119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그리고 이벤트들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당첨됐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당첨자입니다. 확인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든든도 보내주시면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이니까 선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문자 사연 보겠습니다. 0007번님의 든든합니다. 강민 전문가님 하시면서 샘표 신청해 주셨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53,200원이 현재는 매수가고요. 비중이 15%다라고 하십니다. 계속 보유하면 매수가까지는 올까요? 목표가, 손절가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53,200원. 지금은 손실권에 좀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전문가님, 일단 내가 계속 들고 가는 것이 이게 정답인가요?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좀 매도를 하는 게 맞나요? 이게 손절가 라인, 목표가 라인이 확실해야 될 것 같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박스권에서 아직도 안 올라오고 있는 이 종목인데 올라올 만한 모멘텀 있을까요? 이게 결국에는 어찌 보면은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 대두에 대한 부분 그쵸. 때문에 이제 네.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여전히 이제 치고받고 이제 싸우는 것은 이제 뭐 여전하지만 지금 이제 서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될까? 히토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시점에 부각이 과연 될까? 이런 이제 의문점이 좀 남고 네. 현실적으로 이 샘표 같은 경우에 뭐 차트를 보시더라도 거래가 너무 없다는 부분. 거래량이 제가 요 없다. 상담을 할 때 네. 거의 대부분이 거래가 많이 없는 부분들을 좀 많이 거래량이 없는 부분들을 좀 많이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 부분들은 결국에는 거래가 터지는 시점. 네, 여기 가야지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언제까지에 대한 부분 기약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제가 시청자 여러분의 그 평단가가 53,200원이면은 약 8% 정도 예상이 되고 마이너스 8% 정도인데 비중이 15%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종목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그 지난주에도 콘텐트리 중앙에 대해서는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하셔도 지금 되는 위치입니다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올랐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신 있게 상담을 얘기하고 추가 매수를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샘표는 누가 보더라도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언제 갈지, 언제 미중 무역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지는 모른다. 네,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대안을 알려드릴게요. 대안을. 네. 차라리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배당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있죠. 네. 효성. 네, 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쩔까. 배당을 해도 6% 나오니까 손실금의 일부분은 어느 정도 만회가 될 것이고 그 효성이라는 종목이 뭐 예를 들면 한 5%만 갔다. 그럼 배당 플러스로 했을 때 샘표의 손실을 커버하고도 남지 않을까. 네,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립니다. 네, 이왕이면은 좀 거래가 있고 성장성이 있거나 네, 메리트가 있거나 배당이면 배당 아니면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고 성장주면 성장주 아니면 이제 가치 투자, 저평가면 저평가인데 이 종목이 실적이 또 좋지도 않아요, 실제로. 작년만 하더라도 그 저작년에 비교했을 때 거의 반토막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언제까지 끌고 갔느냐. 네, 그 약간 좀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바꾸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손실이 또 크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꾸면 충분히 잘 될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자신 있게 샘표 대신에 효성을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뭐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3344님의 사연도 보겠습니다. 한국파마 들고 계시네요. 자, 보여드릴게요. 23,200원, 비중 5%. 제가 조금 수익 중이거든요. 계속 보유하면 매도를 얼마에 하면 좋을까요? 기분 좋은 고민이네요. 중장기 보유도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수익성의 중심의 경연 전략을 통해서 지금 뭐 꾸준한 신제품 발매로 주가가 좋을 거다. 이런 뭐 얘기들도 있는 만큼 관련해서 오늘 주가는 살짝은 좀 눌리긴 했지만요. 계속 좀 들고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전문가님. 네. 뭐 기업의 IR 뭐 이런 리뷰들도 나오고 있고 주가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도 들고 가는 거를 얼마까지 좀 봐야 돼요라고 하는 거 네네. 보면은 네. 계속 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시각도 동의하시나요?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딱 네, 좋다. 이런 경우에는 네. 회사 내용을 보지 마세요. 회사 내용을 오. 보기보다는 그냥 흐름 따라 가야 되는데 지금 흐름을 이제 여기 제가 차트를 일단 좀 띄워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추세선을 일단 두 가지를 좀 그을 수가 있는데 일봉상으로 추세선. 네, 잠깐만요. 여기 일봉상으로 추세는 일단 어느 정도 돌파하고 단기적인 또 추세도 지금 돌파하고 거의 이제 바닥에서 반등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중요한 가격 메모하세요. 이거는 메모할까요? 27,000원. 27,000원. 네, 27,000원을 넘어간다. 지금 여기 음봉 같은 게 오늘 빠진 거는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좀 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지금 거래가 없고 우상향 하고 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도 아니고 수익인 것도 실현할 필요성은 없다. 오. 다만 27,000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27,000원 돌파 못하게 되면은 수익이더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네. 저는 27,000원대 돌파 못하게 되면은 비중이라도 축소하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은 비중이 또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6% 정도 수익이 되는데 일정 부분 일단 수익 실현을 절반 정도 하시고 나머지는 27,000원 돌파하면은 또 좋은 거고 만약에 돌파 못한다 그러면 이제 종목도 딴 걸로 갔다가 나중에 또 한국파마가 추세를 다듬고 좋아진 시기 있으면 그때 또 공략하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또 드립니다. 진짜 현실적이네요. 네. 거래 없으면 우상한다면 일단 홀딩 27,000원을 기준선으로 해서 돌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별 3개 땡땡땡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비중 축소 해주시고요. 자, 두 분 선물 드리도록 해야겠죠. 0007번님 햄버거 세트 교환권 그리고 지금 방금 또 문자에 보내주셨던 334번님께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은 지금 바로 하실 일 있어요? 샵 3772번으로 오늘자 문자 당첨자입니다. 라고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선물 한 달 내로 상품 쿠폰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벤트는 어떤 게 또 있는지 또 궁금하시겠죠? 나는 당첨이 안 됐는데 이벤트라도 당첨되자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하단에 QR코드 바로 스캔해 주세요. 들어오시면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에 대한 기사들, 종목 기사들 다 받아보실 수가 있는 이벤트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 2023년에 정부 정책 수혜주 공약을 하는 그 노하우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든든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50분 추첨 통해 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해야겠죠. 또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글을 올려주고 계시네요. 가을바다님 진짜 오랜만에 오셨고 올리브님, 센조님도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시인 이학현님의 사연 보겠습니다. 필명이 참 좋네요. 대원 미디어 종목입니다. 15,697원에 비중은 저 50%예요.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사연을 해주셨는데 아마 콜대원 때문에 또 이 종목을 좀 들고 계시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대원 미디어 알겠습니다. 우리 제약이 아닌 미디어 섹터를 좀 보고 계시네요. 웹툰 스튜디오 스토리작에 대한 정식 연재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팬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서 또 미디어 섹터들 전문가님 좋게 보시잖아요. 네. 이 종목도 좀 이렇게 좋게 볼 만한 종목인가요? 긍정적으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 미디어 섹터라. 네. 일단은 미디어라서 그런 것보다 이런 웹툰이나 이런 부분들 내년에도 성장성이야 좋은 건 틀림없지만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차트를 제가 말씀드리고 현실적인 얘기를 또 드릴게요. 네. 네, 여기 추세선을 그었을 때 지금 어느 위치에 있냐? 지금 바닥에 깔려 있어요. 지금 거의 오른 게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거
거래량이 여기 터졌던 부분이 좀 보이시죠? 네. 네, 요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오. 여기 거래량이 터졌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내용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올랐겠죠. 아. 네, 중요한 부분은 내용을 볼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여기서 밀리느냐 계속 가느냐 봤을 때 지금 이 거래량 터졌던 저가죠. 네. 13,000원대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오. 지금 여기 밀렸다가 올라갔다 이런 것들 의식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 네, 15,200원. 거래량 터졌던 이 고점 있죠. 네. 네, 여기 15,2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바로 거의 슈팅이 나온다고 보셔도 무방할 15,200원. 정도로 네, 거래량이 일단 보셔야 돼요.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동반된 15,000 메모하세요. 15,20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지금 시청자분이 문제는 비중이 너무 많아요. 50%인데 이렇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해도 평균 단가가 크게 낮춰지지 않을 거라는 거 현실적으로. 하지만 이제 15,200원 정도 됐을 때 거래량 동반되고 하면은 비중을 거의 70% 가져가세요. 대신 추가 매수를 하자마자 이게 강한 슈팅이 나오면은 수익 구간 오면은 반드시 절반은 수익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보는 습관. 예, 이게 바로 수익 만드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추가 매수해서 뭐 목표가를 얼마 본다 이런 개념보다는 아 이게 돌파하면은 뭐 바로 슈팅 나올 수 있는데 그 위에 가격대가 이제 16,000원대다. 16,000원에서 또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네,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앞으로 좀 가져가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거래량 동반대 15,200원 여기를 포인트로 잘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동반되면 비중 좀 70%또 가지고 가자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또 이 학형님 또 수익 극대화 전략 또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좀 봐드렸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노란톡방에 들어오면 주로 또 어떤 것들을 주시는지 정보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전문가님 좀 어떤 정보들을 좀 주시는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종목에 대한 오늘 섹터가 어떻다, 시장이 어떻다, 오늘 섹터 어떤 게 좋더라. 요거 얘기만 하면은 거의 이제 마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날 뭘 해야 될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네. 아 오늘 엔터가 좋다. 그러면은 아 이제 엔터 쪽으로 어떤 종목을 공략하고 타이밍 나오면 이런 거 하면 된다. 이런 거 알려주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도움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지금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밤에 또 밤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주식 공부해보시면 좋겠네요. 박명균 전문가의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를 통해서 주식 투자 어렵고 힘드신 분들 오늘 노하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11시 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이 앞서서 또 4가지 종목들이 모두 다 잘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실전 투자 공략주 들고 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이고요. 오랜만에. 5G죠. 지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5G가 생각보다 지금 급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율주행이나 정부가 생각하는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네. 그 그림들이 되려면 일단은 첫 번째 단추는 5G 섹터가 네, 단추를 잘 껴야 된다. 그쵸.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서진 시스템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추세선을 돌파하고 오늘 드디어 이제 매수 타이밍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좀 강하게 나왔으니까 내일 정도의 조정이 좀 나왔다. 네, 그러면은 18,500원 이하로는 매수 접근이 좀 가능할 거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정도로 일단 단기적으로 설정을 하고 제가 이게 2만 원 도달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나와서 2차 목표가까지 세워드릴 테니까 단기적으로 일단 2만 원 정도로 잡으시고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 섹터 내 서진 시스템을 18,500원 이하의 매수가로 보셨고 목표가 2만 원, 손절가는 16,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실전 투자 공략도 궁금한데 5G 뭐 맥락 같나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다른 섹터인데 요건 이제 XR 쪽입니다. 네, XR 쪽이 가온미디어라는 가온미디어. 종목이고요.
제가 두 번째 얘기하는 종목은 항상 10,000원 미만이고 이제 급등락이 좀 심할 수 있고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펜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엄청나게 급등했는데 그쵸.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10,000원 미만의 이 종목들은 급등락이 심할 수 있어서 앞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좀 안정적으로 이제 갈 수 있지만 가온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만 하더라도 이제 가격대 12월 2일이죠. 23%까지 상승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종목이 지금 크게 안 빠지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아직까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가능성이 보시면 열려 되고 있다. 매수가는 이제 8,200원 잡으시면 되고 목표가는 간단하게 9,000원 올려서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7,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오미디어를 또 두 번째 실전 투자 공략주로 얘기해 주셨는데 매수가 8,200원 이하고요. 목표가 라인은 9,000원, 손절가 7,5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또 현명한 내일장을 위해서 어떤 빛나는 전략들이 필요할지 내일 시장의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뭐 딱히 내일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세울 수는 없나요? 네, 일단 오늘 저가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네. 가격대 있죠. 지수 포인트. 네. 그 포인트 깨지지 않으면은 네, 여러분들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깨지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노란톡방에서 뭔가 좀 전략이나 왜냐하면 지수가 깨지더라도 뭔가 또 할 수 있는 종목이나 전략은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노란톡방에 오셔서 충분히 좀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히 그렇게 전략이라기보다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아까 말씀해 주셨던 234 6포인트 그리고 711포인트 딱 점검해서 무너지지 않았는지 이 점이 좀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워낙 또 빅 이슈와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시황에 대한 기사들 점검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스캔해 주세요. 그리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내년에 또 볼만한 2023년에 정보정책 수혜 공략주도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살짝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뭔가 5G 섹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거는 아니고요. 그건 근데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개로 국한되기보다는 몇 개를 지금 대상군을 찾고 있는 단계고 5G도 이제 어찌 보면은 하나의 또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정부 정책과 좀 관련 없이 관련 없이. 그냥 섹터 자체가 지금 중요한 입장에 서 있다. 네. 기로에 서 있다. 아. 네, 안 그러면 성장이 뒤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5G 섹터들이 좀 올라오지 않았나. 근데 이 섹터가 아니라 정부에서 지금 이제 공문으로 좀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나오기도 나왔고 최근에 이제 힌트 드리면은 베트남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거든요. 베트남이요? 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을 갔어요. 네. 그리고 또 누구랑 또 동반해서 갔던 적이 있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뭔가 퍼즐을 좀 잡아 보시면은 이게 이쪽으로 좀 뭔가 갈 수 있겠구나. 지금 당장 안 간다는 게 아니라 내년에 이맘때쯤에 이 얘기가 나오면은 네. 이걸 알고 있으면은 내가 누구보다 수익을 좀 빨리 낼 수 있겠구나. 네. 그리고 이제 잘 버티면은 뭐 100%, 200% 뭐 이렇게 되는 종목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G 섹터는 좀 아닌데 5G 섹터도 또 긍정적으로 보셨고 지금 또 말씀하셨던 거는 정보정책 수혜주 안에서도 베트남 쪽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는 이런 또 종목들이 있을 거다라고 또 발굴을 하러 또 오늘 노하우 궁금하신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더 있을까요? 오늘 실전 공략주 오늘 건 말고 과거의 실전 공략주 중에 그 섹터에 해당되는 종목이 있어요. 오늘도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얘기했어. 근데 네 가지 실전 투자 공략주 안에 있나요? 안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또 정부 정책 수혜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 오늘 또 네 가지 실전 투자 공략주 안에도 힌트가 들어 있다라고 하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샵 3772번으로 든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 시간 또 빠르게 달려왔는데 전문가님과 또 여기서 인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내일은 또 한 프로님과 함께 또 답답한 주식시장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좋은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